지금 바른정당으로 가 계신 우리 청문회 위원님들 예. 2달 전만 하더라도 국정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었어요. 정인들 국정조사 정인들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고 예. 그런데 청문회 기간 동안에 마치 무관한 듯 자기들은 부역자가 아닌 듯 그런 식의 말씀과 정인들에게 신분을 취하는 거 보고서 또 한 번 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 그때 비박계 의원들하고 예. 지금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때는 유령이었고 지금은 바른정당 의원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지금 여기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안민석 의원님이 국정조사 특유의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2달 가까이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파행 한번 겪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끌고 온 동료 위원들에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 좀 매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표 찍었다고 다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역자로 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범위를 점점 두 분 다 확대를 시키고 계시네. 그렇듯이 제 말씀은 청취자분들이 평가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제 얘기를 평가하지는 마시죠. 생각하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사선 의원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실체를 제일 먼저 파헤치고 오늘날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 좀 해주세요. 될 때가 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같이 2달간 일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동료 위원으로서 자기 중심적 어떤 판단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매도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정당과 동료애를 강조하고 계신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지금 일종의 위장이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선 때 되면은 분명히 같이 또 묻힐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사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해 주십시오. 내리사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사선 의원님께서 아니 저 위원장님 결론은 그렇게 동료 청문위원들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목적은 이제 조기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또 보수 대연합 결집이다 뭐 해가지고 손잡을까봐 미리 그냥 이 예봉을 차단하는 그런 아마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은 진작에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이번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사회를 쭉 진행해 보면 여야를 통틀어서 다 17분 다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그래도 돋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미리 이거를 차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다시 합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장이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작년 4.13 총선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이제 양당 체제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판단 속에 3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올해 지금 4당 체제가까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은 뭐 지금 유력 대선 후보 문재인이든 방기문이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국가를 권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즉 연정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연정 그 연정을 위해서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러 형태로 뜻을 모아나가는 과정에 때로는 뭐 후보 경선을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처럼 뭐 확고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민주당 내에 뭐 당내 경선만 거쳐서 뭐 대선 후보로 나서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지행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지형이 펼쳐지는데 벌써 뭐 연정을 위한 연대를 한다든지 야권에서 그걸 미리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그런 행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은 열어 놓자는 건데 어쩌세요, 안 의원님? 그러면 저희 안 의원님도 또 반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이 재집권을 하겠다는 생각은 얌체 없는 생각입니다. 예.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보수 세력이 예. 얌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김성태 님이 지적하신 그리고 청문회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셨고 유능하시고 열정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시고 청문위원회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반기문 그렇습니다. 그 총장이 귀국하시면서 대선 얘기가 기억 이제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부터 오늘의 하루는 이전의 한 달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수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굴곡이 있을 것이고 구도가 어떻게 짜질지도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이제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수 촛불을 정권에서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거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만큼 우리 야권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비전을 주느냐 거기 달려 있는 것이죠. 예. 특히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야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신나는 희망을 주냐. 이번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판도라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이런 대목인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판도라 상자 안에는 제왕과 절망이 있지만 희망 또한 있다. 이 국정농단 속에서 국민들이 아주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했지만 좋은 지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희망의 싹을 지금 틔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치 세력들은 이제 저희들에게 한번 넘겨준다는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국민들과 함께 이 희망의 싹을 잘 키워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근데 판도라 상자에 남은 가장 큰 저주가 희망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는데 지금 그 희망이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는 뭐 바른정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럴 수도 있지만 반기문 전 총장이 그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뭐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보수가 나서서는 안 된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정 부분 동의하는 보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패권주의적 보수입니다. 패거리 정치를 한 그런 보수는 저는 절대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당대표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과거의 친노 또 친문 패권주의가 청산되어져야만 우리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 지금까지 내리사선을 하면서 술 한 번 서지 않고도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사람들이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뭐 정치 구조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예.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반기문은 흔히 말하는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해내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굴레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국민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데 본인이 참여하고 민주적인 국민들 이 경선 절차에서 본인이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 연합군이 만들어지겠죠. 이 연합군이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런 패권주의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런 후보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 후보는 한마디로 뭐 외교 안보의 중요한 문제도 북한의 또 이런 사전 양해도 구하고 뜻도 알아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죠. 또 뭐 가령 국가의 중요한 결정도
뭐 때로는 자신이 되면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따라서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친박의 패권을 씻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네. 야권에서도 또 다른 패권을 씻어야 하는 거다. 그 반대로서 반기문 전 절대 제가 총장 그럽니다. 예, 의원이 될 수 민주당 있다. 후보에서도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속내를 딱 패권주의 들키셨어요. 청산 안 하면 힘들어요. 민주당도 결코 패권주의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면은 그것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제가 패권에 속내를 대해서. 알아맞혀 볼게요. 예. 연합군이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지금 반기문의 캠프가 MB계 쪽의 사람들이 짜고 있지 않습니까? MB 시즌2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비박계 중심의 바른정당 거기가 붙고 결국에는 지금 친박 새누리당이 결국엔 나중에 합류를 할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의 우리가 김종인 남이가. 위원장까지 가신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벌써. 그래서 거기서 김종인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그 중간에 항상 역사적으로 뭐 애매한 정치를 해오신 그런 분들이 예. 그분들은 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뭐 그런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도저 뭐 애매한 정치, 예? 회색 정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싫어하고요. 물론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선을 해야 됩니다. 이 예. 경선을 흥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경선을 흥행을 시키고 지금 현재 과거의 한 형제였던 국민당과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선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겠는가. 경선 룰에서 예.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예. 통 크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촛불 민심을 우리가 야권이 얼만큼 수용을 할 것인가. 리셋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을 얼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진할 것인가. 특히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만드는데 야권이 주도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런 야권의 흐름들을 만들고 촛불 민심을 저희들이 잘 수용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권 교체 성공할 수 있을 것 교체할 수 있을 같습니다. 것이다. 패권이 아니다. 김 의원님 혹시 그 지금 예, 만 제가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요 근래 이제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안민석 의원이 언제부터 우리 문재인 저분이 그런 사람이 문재인 후보 아니거든요. 좋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이제 저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그 견저지 문건이라고도 하죠. 그런 문건 때문에 민주당이 내용을 개컨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박은순, 김부겸 여러 지금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그런 룰 이걸 세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예. 일부 의원은 이미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 좋은 후보입니다. 좋은 후보지만은 절대 이제 패권주의 청산하고 좋은 후보 되라는 이야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그 한마디로 군신 관계, 이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이 있기를 희망했지만은 작년 4.13 총선의 결과는 결국 냉엄한 선물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긴 것이고 그 과반수 의석이 무너짐으로써 오늘날 이런 이 비참한 여러 가지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이제 전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매도를 하는 것은 그 위원장님은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예, 바른정당과 동료애를 강조하고 계신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지금 일종의 위장이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장이혼이다. 예. 대선 때 되면은 분명히 같이 또 묻힐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사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해 주십시오. 내리사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사선 의원님께서 아니 저 위원장님 결론은 예. 그렇게 동료 청문위원들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런 평가하지는 제가 마시죠. 생각하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사선 의원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실체를 제일 먼저 파헤치고
오늘날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해 될 주시죠. 때가 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같이 2달간 일한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동료위원으로서 자기 중심적 어떤 판단에서 좀 마음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파행 한번 겪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끌고 온 동료위원들에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 좀 매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표 찍었다고 다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역자로 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범위를 점점 두 분 다 확대를 시키고 계시네. 그렇듯이 제 말씀은 청취자분들이 평가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제 얘기 지금 바른정당으로 가 계신 우리 청문회 위원님들 예. 2달 전만 하더라도 국정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었어요. 정인들 국정조사 정인들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고 예. 그런데 청문회 기간 동안에 마치 무관한 듯 자기들은 부역자가 아닌 듯 그런 식의 말씀과 증인들에게 신분을 취하는 거 보고서 또 한 번 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 그때 비박계 의원들하고 예. 지금 그분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때는 유령이었고 지금은 바른정당 의원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 거죠. 지금 여기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안민석 의원님이 국정조사 특유의 아쉬움이나 안타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2달 가까이 제가